콤바인 수확기는 기계공학의 기적 같은 기계입니다. 이 옥수수 콤바인 수확기에서 마법 같은 기술을 관찰할 수 있죠. 콤바인은 옥수수 이상만 기계 안으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식물 부분은 버립니다. 이 옥수수 헤더의 덮개를 열면 기발한 메커니즘을 볼 수 있습니다. 콤바인이 전진할 때 이 헤더 콘들이 작물이 메커니즘 영역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마법이 시작됩니다. 회전하는 한 쌍의 사각 막대가 보입니다. 이 막대들이 작물에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사각형 사이의 간격이 큽니다. 회전함에 따라 간격이 좁아지고 식물이 아래로 눌려집니다. 잠시 멈춘 후 한 번 더 눌려지죠. 그러나 몇 번의 주기 후 식물이 걸립니다. 옥수수 이삭이 덱 플레이트의 좁은 틈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각형 막대들은 여전히 식물을 아래로 누르려 합니다. 이는 결국 옥수수 이삭이 식물 줄기에서 분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옥수수 이삭이 제거되면 이 유도 체인이 작동합니다. 이 체인은 옥수수 이삭이 오거에 도달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장치 아래의 절삭 블레이드는 전체 작업이 훨씬 수월해지도록 합니다. 오거는 넓은 지역에서 수집된 옥수수 이삭이 기계 중앙으로 집중되도록 합니다. 콤바인 수확기의 장점은 작물이 달라져도 동일한 기계로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다만 헤더만 교체하면 됩니다. 밀의 경우 콤바인이 작물 전체를 베어내어 탈곡을 위해 전방으로 보냅니다. 기계가 작물을 사람처럼 자르고 있을까요? 식물을 고정시킨 채로 자르는 방식. 아니, 기계는 더 똑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비결은 지지력과 속도예요. 우와, 정말 완벽한 커트네요. 이 고속 진동 블레이드는 동일한 절단 동작을 수행합니다. 커터 헤드에 숨겨진 지지대를 봅시다. 고속과 지지력 덕분에 작물이 휘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절단되죠. 지면이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현대식 콤바인 커터 헤드는 유연합니다. 사실 절단을 시작하기 전에도 릴은 밀 작물을 기계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내며 절단 동작을 위해 안정적으로 고정시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거는 작물을 콤바인 중앙으로 모읍니다. 여기서 작물은 공급 컨베이어로 이동합니다. 주철 슬랫이 달린 체인입니다. 공급 컨베이어는 작물이 기계 내부로 전달되어 콤바인 수확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탈곡기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한쪽 끝에는 탈곡기의 나선형 날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짚이 부드럽게 유입되도록 합니다. 탈곡 실린더는 이 콘케이브 격자판에 대해 이심적으로 장착됩니다. 즉, 실린더가 회전할 때 짚은 실린더와 갈대 사이에서 탈곡됩니다. 하지만 잠깐! 만약 볏짚이 이 톱니 막대 사이에 끼어 나선형으로 빠져나간다면 엔지니어들은 영리합니다. 톱니 막대의 나선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날개를 추가했죠. 이제 앞서 논의한 탈출 운동은 불가능합니다. 작물은 탈곡 실린더 아래에서 분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축방향 탈곡 장치입니다. 주요 탈곡 영역에서 대부분의 곡물이 분리되어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흥미로운 콘케이브의 움직임을 보세요. 이 위치 조정은 작물을 최소한의 손상과 최대 효율로 분리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곡식이 줄기와 껍질에서 분리되는 물리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탈곡기의 물리학은 흥미로워요. 첫 번째 메커니즘은 충격 탈곡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탈곡기의 극한 속도로 최대 탈곡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는 작물 손상으로 이어질 거예요. 탈곡기에는 임계 속도가 존재합니다. 그 이상으로는 속도를 높일 수 없어요. 다음 메커니즘은 마찰식 탈곡입니다. 여기서는 갈고리 모양의 바가 곡식 이삭을 콘케이브 격자에 문지르는 방식이 명확히 보여집니다. 때로는 2개 이상의 곡식이 마찰 작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목적은 씨앗 머리에서 알곡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메커니즘을 자세히 보세요. 이를 연마 탈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작물 손상을 관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탈곡기가 곡물에 수직력을 가하고 있어요. 곡물은 압축력을 받게 되며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엔지니어들은 항상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죠. 간격이 좁을수록 더 강한 마찰과 충격을 일으킵니다. 탈곡이 어려운 작물의 경우 이삭에서 모든 알곡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격이 지나치게 좁으면 탈곡 과정에서 알곡이 갈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알곡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요. 간격이 넓을수록 작물에 덜 부담을 줍니다. 건두부나 일부 대두처럼 탈곡이 쉬운 섬세한 작물이나 옥수수 알맹이만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간격이 너무 넓을 때의 위험성을 알 수 있으니까요. 고급형 콤바인은 존 디어의 콤바인 어드바이저나 클라스의 세모스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최적의 콤베이어 간격을 결정합니다. 이제 현대식 콤바인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내부 카메라와 센서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곡물 품질을 모니터링합니다. 카메라가 깨진 알곡이 너무 많다고 감지하면 자동화 시스템이 자동으로 콘케이브 간격을 넓히고 회전자 속도를 늦춰 더 부드럽게 작업합니다. 손실 센서가 뒤로 빠져나가는 곡물이 너무 많다고 감지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콘케이브 간격을 좁혀 더 강력하게 탈곡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짚과 함께 분리되었지만 집 안에 갇힌 일부 곡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탈곡기의 이 구역을 분리구역이라 부르며 이는 곡물 제거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원심력 효과로 인해 곡물들이 짚에서 분리되어 아래로 떨어집니다. 탈곡기와 분리기 구역에서 나오는 곡물은 분명히 정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짧은 이물질이 가득하며 때로는 곡물에 제거되지 않은 껍질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이제 세척 과정을 봅시다. 곡물과 짧은 재료가 콘케이브를 통과해 떨어지면 오거에 의해 수집되어 앞으로 밀려납니다. 결국 이들은 일련의 짚 분리기에 도달합니다. 이 장치들은 구멍이 뚫린 긴 진동 트레이입니다. 짚 분리기들은 앞뒤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짚 분리기 구동 장치를 보세요. 분리구역의 재료도 짚 분리기에 도달합니다. 진동 운동은 특히 공기가 흐를 때 짧은 재료가 구멍을 통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곡물은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속 공기는 이 송풍기로 공급됩니다. 이 공기 흐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두 알곡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껍질과 완벽하게 분리되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껍질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어느 쪽이 더 멀리 이동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 알곡입니다. 이렇게 해서 껍질이 100% 제거된 알곡은 한쪽 수거판에 모이고 껍질이 일부 남아있는 알곡은 다른 쪽에 모입니다. 카메라를 반대편으로 돌려보면 흥미로운 곡물 이송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순한 곡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간단한 방법, 다시 도정하는 것입니다.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곡물은 하단의 이 오거에 의해 밀려나와 한 구역에 모입니다. 여기서 곡물들은 최종적으로 저장 탱크로 이동합니다. 곡물 탱크는 콤바인 상단에 장착됩니다. 곡물 탱크에는 곡물 수위를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탱크가 가득 차거나 거의 가득 찼을 때 경보가 운전석으로 전송되어 곡물 탱크 비우기 시점을 알려줍니다. 곡물 탱크가 가득 찼을 때 콤바인이 자동으로 곡물을 배출하는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현대식 콤바인 수확기의 핵심은 인라인 6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이 엔진들은 300에서 700마력 사이의 출력을 내며 대부분 터보 차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보세요. 바퀴를 구동하고 탈곡기를 회전시키며 송풍기를 작동시키고 짚 분쇄기를 가동하며 오거를 돌리고 심지어 유압 장치까지 구동합니다. 엔진의 동력은 어떻게 이 부품들에 전달될까요? 콤바인은 복잡한 벨트와 기어 시스템을 이용해 동력을 전달합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우리는 간편화되었지만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양한 기계 부품 주문에는 JLC MC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기계 엔지니어에게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변속기 부품부터 센서, 스위치까지 모든 것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품질의 부품을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JLC MC에서는 가능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주문 일주일 만에 기어, 벨트, 베어링으로 가득 찬 이 상자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작한 콤바인의 간편화된 동력 전달 방식을 보세요. 엔진의 동력은 먼저 변속기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토크가 증폭됩니다. 토크 증폭 후 동력은 콤바인의 구동바퀴에 도달합니다. 이 간단한 벨트 구동 장치는 송풍기를 작동시킵니다. 이제 남은 동력 전달에 집중해 봅시다. 탈곡기는 또 다른 벨트 기어 시스템으로 구동됩니다. 오거의 동력이 전달되는 방식은 까다로운데 초기에는 벨트 구동이고 그 후에는 웜기어 배열을 거칩니다. 설명이 남은 유일한 부분은 배출구 쪽의 건불 배출팬으로 가는 동력 전달입니다. 여기서는 벨트 구동과 베벨 기어 배열을 조합하여 건불 배출팬에 동력을 전달합니다. 건불 배출팬의 용도는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흐름 화살표를 통해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이 어떻게 분배되어 각 구성 요소에 전달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콤바인 수확기의 장점은 다른 작물을 만나도 헤더만 교체하면 같은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옥수수가 어떻게 수확되는지 자세히 알아본 바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옥수수 수확의 나머지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물론 탈곡기에서는 옥수수 분리 시 간극을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농부가 옥수수 옵션을 선택하면 이러한 모든 매개 변수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 옥수수 수확기로는 해바라기까지 수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식 콤바인의 다용도성은 놀라운 정도입니다. 동일한 헤더를 사용해 밀밭에서 보리밭, 귀리밭 또는 아마밭으로 쉽게 이동하며 여전히 높은 효율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밀 헤더가 유연하다면 대두 수확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 탈곡기 간격, 회전자 속도, 팬 속도, 채 구멍 크기 등 콤바인 내부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현대식 콤바인에서는 이 모든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수 타이어 삼각형 크롤러 트랙을 장착한 콤바인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삼각형 크롤러 트랙의 주요 목적은 토양 압축을 줄이는 것입니다. 트랙의 넓은 접지 면적은 타이어보다 콤바인 수확기의 막대한 무게를 더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이는 지면 압력을 크게 줄여 깊은 토양 압축을 방지합니다. 또한 젖거나 진흙이 많거나 구릉지 조건에서 크롤러 트랙은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트랙의 넓은 접지면은 무거운 기계가 부드럽거나 젖은 토양에 가라앉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존에 바퀴 달린 콤바인 수확기를 삼각형 크롤러 트랙 시스템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개조 또는 전환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콤바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탈곡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흥미롭게도 탈곡기의 날개 각도조차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조정의 주된 목적은 작물이 회전자를 통해 나선형으로 이동할 때 속도를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각도가 가파를수록 더 공격적으로 작동하여 작물을 더 빠르게 후방으로 이동시킵니다. 작물이 매우 건조하고 탈곡하기 쉬운 경우 더 가파른 각도를 사용할 수 있고
더 완만한 각도는 작물을 회전자에 더 오래 머물게 하거나 체류 시간을 늘립니다. 작물이 축축하거나 탈곡하기 어려운 경우 곡물을 분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인 뉴홀랜드의 인텔리센스나 케이스 IH의 하베스트 커맨드는 베인 각도 제어를 완전히 자동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곡물 손실 센서와 곡물 품질 카메라의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베인 위치를 결정합니다. 회전자 외부로 곡물이 유출되는 것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베인 각도를 낮춥니다. 깨진 곡물이나 과부하된 채를 감지하면 베인 각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흥미로운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 농부는 이 밭을 수확하려 합니다. 그는 콤바인을 일반적인 앞뒤로 왕복하는 방식으로 운전할까요? 이 방법은 실용적이지 않을 거예요. 콤바인은 회전 반경이 크거든요. 180도 급회전을 하려면 운전자는 종종 멈추고 후진하고 방향을 틀고 다시 전진해야 하니까요. 여기 영리한 농부가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그의 경작 패턴이 직관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잠시 기다려 최종 결과를 지켜보세요. 물론 이렇게 콤바인을 운전하려면 운전자가 숙련되어야 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데 이 모든 작물 잔여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들은 다시 밭에 버려집니다. 콤바인 출구에는 몇 개의 절단기가 달려 있습니다. 밭에 버리기 전에 우리는 짚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야 합니다. 이 트레일 보드는 잔여물을 최대 9m까지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잔여물 분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오토 스왑 시스템이 자동으로 방향을 변경합니다. 콤바인에서 수확량 수분 센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센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수확 작업을 하다 보면 저녁이 다가올 때 이슬로 인해 곡물 수분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데 특정 수준을 넘으면 운전자는 수확을 중단합니다. 수분이 높은 상태로 수확된 곡물은 곰팡이가 생기고 쉽게 상하기 때문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운전자는 다음 날까지 수확을 재개할 수 없는데 정확히 말하면 센서가 수분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표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수분 센서는 농부가 이 과정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릉지에서의 수확은 흥미로운 도전 과제입니다.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점은 헤더의 각도와 본체 차체의 각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콤바인의 헤더는 기울어질 수 있죠. 이 각도 조절 기능 덕분에 구릉지에서도 콤바인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현대식 콤바인은 높은 수확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조정해야 할 20개 이상의 핵심 매개 변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밭에 있는 곡물의 99% 이상이 결국 곡물 탱크에 도달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현대식 콤바인은 예측 수확 기술의 도움으로 이를 달성합니다. 이 기술은 센서 융합을 사용하여 헤더 앞의 작물을 스캔합니다. 센서에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물이 급료실로 들어가기 전에 기계의 핵심 매개 변수가 조정됩니다. 이 기술은 작물이 기계에 유입된 후에만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기존의 반응형 방식과 정반대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는 기계 엔지니어의 천국 JLC-MC입니다. 산업용이나 취미용으로 필요한 모든 기계 부품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jlcmc.com을 꼭 확인해 보세요.